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 로봇을 특정 위치, 특정 포인트로 움직이게 하는 셋 포인트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특정 포인트로 움직이기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 각각의 상태에 로봇의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결국 경로를 만들어주고 경로를 따라서 로봇을 제어하는 트라이젝토리 트래킹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로봇으로는 펜들럼, 그래서 1D 펜들럼과 2D 펜들럼의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원디 펜들럼이고요. 처음에 데이터가 0인 상태에서 데이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다시 데이터가 0이 되도록 이 작업을 반복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셋 포인트 컨트롤을 통해서 0에서 2분의 파이 다시 0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1초, 1.2초, 1.3초, 1.4초 지나감에 따라서 각각의 상태에 로봇의 Q와 Q 닷과 Q 닷닷은 어떠한 상태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 경로를 모두 만들어주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대한 예습, 그래서 복습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 강의가 있었죠.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배웠던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지금 아래 보시다시피 이 시간에 따라서 Q가 가져야 되는 상황을 3차 방식으로 모델링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1차, 2차가 아니라 왜 3차라고 해놨냐면 이게 미분을 한 번 하고 미분을 또 다시 한 번 해서 Q 닷과 Q 닷닷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상태가 갑자기 변하는 트랜지언트를 막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3차 이상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바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습을 제가 아까 말했던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에 대해 또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전체 운동 방정식이 m q 닷 플러스 c q 닷 플러스 g는 타우라고 했을 때 이 타우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어기 컨트롤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방식인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모델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이 타우를 위에 있는 다이내믹스 수식에 집어넣어 주면 CQ 닷 플러스 G 파트가 모두 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M과 Q에 대한 미분 방정식, 이러한 순수한 미분 방정식으로 남게 돼서 KP와 KT에 대한 우리가 설정해줘야 되는 매개 변수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었죠. 이것도 이전 시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이전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배워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트래젝토리가 추가된 것이죠. 트래젝토리 Q, Q 닷, Q 닷닷인데 각각 시간에 대해서 1초에는 어떤 Q를 가져야 되고 뭐 1.5초에는 어떤 Q 닷을 가져야 되고 또 3초에는 어떤 Q 닷닷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트래젝토리가 나왔을 때 이 트래젝토리를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어떻게 제어기 안에 녹여낼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아래에 있는 수식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제어기의 목표는 모든 스테이트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래에 있는 제가 에러라고 써놓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스테이트와 레퍼런스, 그래서 트래젝토리를 빼주게 된 값을 에러라고 하게 된다면 이 에러를 모두 0으로 만들려고 제어기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Q 닷다 파트만 볼까요? Q 닷다 마이너스 Q 닷다 레퍼런스가 0이다 라는 뜻은 이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옮겨주면 결국 Q 닷닷이 Q 닷닷 레퍼런스다 라는 뜻이 돼서 레퍼런스를 따라서 움직여라 라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래에 있는 이 식은 레퍼런스, 그래서 트래젝토리를 팔로잉하는 제어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것과 동일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스 코드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소스 코드는 어디 있냐면 lecture 12 feedback linearization 안에 있는 4A pendulum trajectory 트래젝토리 트래킹 파트를 보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트래젝토리 파트랑 두 번째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메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이게 하나가 추가된 이유는 노이즈를 추가한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래젝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GIF를 살펴보시면 데이터가 0 그리고 2분의 파이 다시 0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두 가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을 세 개로 쪼갰습니다. 0초일 때 데이터는 0,
1.5초일 때 데이터는 2분의 파이, 그리고 3초일 때 데이터가 다시 0으로 시간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 0초부터 1.5초 구간, 그리고 1.5초에서 3초까지 구간, 총 구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트래젝토리도 이 모델도 두 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F0와 F1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매개 변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니 지금 F0와 F1이 있기 때문에 총 8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것이죠.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 8개의 파라미터들 값을 모두 프린트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python 3 onelink trajectory.py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8개의 파라미터들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메인 코드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것이죠. 메인 코드 한번 실행해 봅시다. python 3 onelink main.py 실행을 해보면요, 빠르게 진행합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잘 크게 한번 확대해 보면 사실은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진 것이에요. 왜냐, 여기서 잘 보시면 파란색이 보이죠? 파란색 트래젝토리와 빨간색 현재 스테이트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겹쳐져 보이고 그냥 빨간색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잘 동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 그러면은 약간 노이즈를 추가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노이즈 원링크 메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는 타우에 제가 노이즈를 추가했는데요. 타우에 노이즈를 추가하니까 그 적분한 결과들은 다 약간씩 영향을 받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레퍼런스 트래젝토리인데 파란색 같이 실제 경로는 약간씩 조금 오차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 로봇을 동작시킨다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노이즈 때문에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소스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트래젝토리 파라미터들 모두 복사 붙여넣기 했었죠. 이 작업이 지금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 시간이 지금 0초에서 1.5초, 3초가 지남에 따라서 각각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0.1초에 q.q.는 이러한 값을 가져야 돼. 1.7초에서는 이러한 값을 가져야 되고 2초에서는 이러한 값을 가져야 돼. 라는 그런 모든 트래젝토리를 미리 계산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모델링도 모두 다 짜놓은 것이고요. 이 미리 계산되어 있던 트래젝토리를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첫 따라가게만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트래젝토리를 또 갱신해 줘야 되기 때문에 for loop를 사용해서 제가 for loop 안에 ODint를 넣어놓은 이런 구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ODint의 첫 번째 매개 변수 미분 방정식 살펴보겠습니다. onelink eom 들어가 보고요. 다이내믹스 파라미터들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타우를 얻어내고 이 타우를 통해서 운동 방정식의 계산 결과를 마지막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타우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getTau인데 여기 안에 이제 컨트롤러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컨트롤러식은 피드백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사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의 자료에선 이 부분을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원링크 메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노이즈를 추가했는데 이 노이즈 원링크는 어디에 노이즈를 얼마만큼 추가한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 노이즈는 크게 세 가지 노이즈로 구분이 됩니다. 세이다 노이즈, 오메가 노이즈, 그리고 타우 노이즈 세 가지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노이즈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각각 2개씩이어서 6개의 매개 변수가 제가 핸들링하는 노이즈 관련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노이즈들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 노이즈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우 노이즈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운동 방정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링크 EOM 살펴보면요. 원링크 EOM에서 타우, 게타를 통해서 아주 이상적인 컨트롤 시그널을 받아내죠. 여기 고의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뮬레이션에서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적인 노이즈를 추가하지만 실제 월드에서는 이 노이즈가 우리가 넣고 싶지 않아도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 데이터 노이즈와 오메가 노이즈는 일종의 메저먼트 노이즈로서 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주석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로봇의 위치를 엔코더라든지 어떤 센서를 통해서 받아내는데 그 센서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오차를 갖고 있어요. 그 오차를 대표하는 것이 여기 있는 세이다 노이즈와 오메가 노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D 펜들럼에 대한 트래젝토리 팔로잉 예시를 살펴봤고요.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제어기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예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원 링크 펜들럼을 제어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하나 더 링크를 추가해서 더블 펜들럼을 제어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모터 그래서 조인트 하나만 추가됐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절차는 모두 동일하고요. 제가 참고 삼아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해놓고 주요한 질점 포인트들, 링크 끝점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좌표를 구하는 수식만 한번 적어놔봤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실 바라고요. 저는 바로 소스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여기 있는 for b의 더블 펜들럼 언더바 트래젝토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어해야 될 모터 그 조인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조인트에 대해서 트래젝토리를 각각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사실 조인트라고 보는 게 맞겠죠. 조인트 1의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0.5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0.5까지 그래서 1을 레디안 만큼 움직이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인트 2번 같은 경우는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0.5 다시 0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복잡한 수를 왜 썼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래 보시다시피 이런 물결 무늬를 만들고 싶어서 넣어준 임의의 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젝토리 코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상수들을 실제로 넣어서 트래젝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링크 1 트래젝토리와 링크 2 트래젝토리 소스 코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일정과 같이 수치들이 다 뽑혀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것을 메인 코드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2D 펜들럼 같은 경우는 운동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운동방정식 구하는 코드 그래서 MCG 매트릭스를 얻어내는 이 코드가 toLink 언더바 EOM 파이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은 일전에 우리 계속 하던 거죠. 운동방정식 구해놓고 그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ODINT의 첫 번째 매개변수 함수 안에 구현을 해놓는 거 여태까지 하던 거랑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투링크 메인 코드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정도 있는데요. 여기는 getOut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getOut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여기에 여기 주의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KP와 KD 그래서 P게인과 D게인을 구할 때 이 매트릭스가 이 전체 4개의 요소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2개씩만 채워준다고 제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파트인데 복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이 운동방정식에 타워를 넣게 됐을 때 C와 G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다뤄야 될 모터가 2개가 있으니까 방정식이 2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정식에 대해서 P게인과 D게인이 각각 하나씩 등장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P게인 2개 그리고 D게인 2개 최종적으로 4개의 게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P게인과 D게인 사이의 관계식도 알아낼 수 있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D게인은 P게인의 루트를 씌우고 2를 곱해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설정해야 될 파라미터는 2개밖에 없는 거죠. P게인 2개. 그래서 복수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한번 예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for B 더블 펜들럼 트래젝토리 트래킹 안에 들어와서 파이썬 3 toLink main 함수를 실행을 해줬고요. 이렇게 물결 무늬를 그리고 하나씩 그래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지션, 그래서 Q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로는 Q 닷,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Q 닷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은 약간 트래젝토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제어하고 싶다면 또 트래젝토리의 차원을 하나 더 높여서 절크 컨트롤까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다 일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내용들이죠. 그럼 이렇게 투 링크 펜들럼, 더블 펜들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예시를 살펴보면서 왜 이런 임의의 복잡한 수들을 사용해 했었느냐? 우리는 그냥 물결 무늬 만들고 원을 그리게 하고 네모를 그리게 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일정한 트래젝토리, 그래서 XY 좌표에서의 트래젝토리를 따라가기는 할 수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시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션에서 트래젝토리를 조인트 스페이스의 그 트래젝토리로 바꾸는 이런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트래젝토리가 모두 q 다 레퍼런스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xy에 대한 레퍼런스를 그래서 이 q 닷에 대한 레퍼런스로 바꾸고 싶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q 닷 각각 하나씩 하는 트릭이 있습니다. 그 트릭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q에 대한 변환입니다. x, y에 대한 특정한 레퍼런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떼이다.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의 것으로 바꾸기 위한 이 과정은 정확히 인버스 키네매틱스랑 동일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x, y 좌표에서의 레퍼런스가 주어졌을 때 조인트는 어떠한 각도를 가져야 할 것이느냐. 인버스 키네매틱스죠. 그리고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구현할 때 우리는 파이썬에서 fsolve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구현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q는 확인됐습니다. 다음 q.닷 살펴보시죠. q.닷 또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코비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x.은 자코비안 곱하기 q.닷이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자코비안은 xy 좌표에서의 무언가 속도를 카르테시안 좌표계에서의 속도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보상해주는 어떠한 매트릭스가 자코비안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맥상통하고 대신에 이번에는 xy 좌표가 주어졌을 때 조인트 속도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코비안을 인버스를 취해서 q.닷 레퍼런스는 자코비안 인버스 곱하기 x.닷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소스 코드 구현을 할 때는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계산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q.닷 레퍼런스를 구하는 것도 트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q.닷 레퍼런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 수식 x.은 자코비안 곱하기 q.닷 이 수식을 양변을 미분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미분해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우변에 있는 이 자코비안 곱하기 q.닷 이 텀에 이 두 개 다 모두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체인 룰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코비안에 대해서 미분하고 두 번째 q.닷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서 아래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이번에는 이 모든 수식을 q.닷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x.닷이 아니라. 그래서 q.닷 레퍼런스에 대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수식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스코드 구현할 때를 대비해서 수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코비안의 인버스와 자코비안의 닷 이 두 가지 값을 알고 있어야 q.닷 레퍼런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본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y 레퍼런스에서의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를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조인트, 앵글 좌표계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 레퍼런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레퍼런스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후에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통해 제어기를 만들어내고 이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내면 이 작업은 이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스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스코드 여기 있는 다섯 번째 더블 펜들럼 언더바 카르테시안 컨트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소스코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EOM 그래서 운동방정식 구하는 코드고요. 두 번째 이 메인 파트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실행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트래젝토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서클 트래젝토리랑 이 팔짝을 이루는 8이라는 트래젝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쉬운 트래젝토리 이 서클 트래젝토리부터 먼저 실행을 해보면 5 들어와서 파이썬 3 to link 메인 실행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위치 제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까지 모두 경로를 받아냈고 이것을 XY 좌표에서 Q1과 Q2에 대한 좌표 그래서 θ1과 θ2에 대한 좌표로 변환을 한 것이죠. 경로 좌표 변환을 하고 그 이후에 주어진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경로를 따라가도록 getOut 제어기를 만들어준 것이지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엔드포인트 좌표를 조인트 좌표로 변환하는 함수가 여기는 get ep joint underbar 트래젝토리인데요. 이 안을 살펴보자면
방금 제가 말했던 세 가지 트릭이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Q에 대해서는 F솔브를 사용해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자코비안의 정의에 따라서 Q 닷을 구해야 되고 이때 그래서 자코비안 인버스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식을 양변을 미분을 해서 식을 도출해냈고 그래서 자코비안 인버스와 자코비안 닷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F솔브를 사용하고 자코비안 인버스를 수치적으로 구해내고 자코비안 닷을 구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트래젝토리 트래킹 컨트롤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제가 이번에 1D와 2D 펜들럼에 대해서만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6DOF라거나 아주 복잡한 로봇팔에 대해서도 이 맥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고 이번 시간 쫓아오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